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40분이었죠. 이때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9%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0.4%로 예측치에는 부합했지만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이 수준보다 낮은 5.5%로 예측치대로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와 이전치에 부합한 0.4%로 나왔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 수준대로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의 시장은 물가보다도 이 부채 한도 협상과 신용 경색으로 인한 유동성의 위축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2%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오늘의 물가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시장의 방향성,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엔 성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견 선생입니다. 자, 방금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죠. CPI 발표가 일단은 났고요.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당일의 변동성, 그 잠깐의 변동성이 있을 뿐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럼 큰 이슈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슈들,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한도, 경기 침체 등등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견 마스터와 함께 오늘 나온 이 소비자 물가지표 결과와 함께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모두 다 짚고 파악해야 할 모든 이슈들 함께 짚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성견 마스터와 시황 정리해 나가고 노랑톡방 안에서 모든 차트에 대한 교육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개장 이후 주요 시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보는 것처럼요. 5일만 하락하고 있고 주요 상품들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예상보다 좋게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승은 했지만 지금 고점 기준으로는 현재 개장 이후에 많이 상승폭을 뱉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72%가량 상승하면서 13,3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고점을 21시 58분경에 찍고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48분경에는 저점 형성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67%가량 하락하면서 72.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 등 불확실성이 높아졌고요. 중국의 수입 감소 등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 영향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22시 35분경 이 미증시 개장 직전까지는 쭉 하락하다가 개장과 함께 지금 소폭 반등, 좀 고개를 내미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0.15, 0.14% 소폭 상승하면서 이 온스당 2,04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채 한도 협상은 불안 요인을 감안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된 것으로 보이고요.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시장 내에서 위험 회피 상황
영향이 다소 높아진 영향에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이 고지와 마찬가지의 좀 분봉상 사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장과 함께 소폭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8% 상승하면서 1.10115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네, 고지와 마찬가지로 오늘 커플링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현 시장 시세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나스닥 지금은 0.8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물가지표의 영향이겠죠.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늘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분봉 먼저 볼까요? 네. 분봉을 일단은 오늘 좀 보고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차트는 사실 조금 간단하게 볼 거고 이슈 관련된 거를 제가 조금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으로만 일단 볼게요. 기술적. 예. 자, 기술적으로만 일단은 보면 자, CPI 발표가 9시 반에 났고 우리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4.9, 컨센서스는 5.0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나왔죠. 예상대로 일단 똑같이 나왔고 자, CPI가 지금 5.0 컨센서스였는데 4.9가 나왔어요. 제가 월요일 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조사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게 5.0에서 5.2% 일단은 나오고 6월 예상 CPI가 지금 4.5에서 4.8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월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5.0 혹은 아주 소폭 오를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일단은 봤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또 많이 내렸잖아요. 저번 달에. 그래서 5.2까지 봤는데 일단은 4.9 서프라이징 일단은 나왔죠. 이 정도면 충분히 서프라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왜 올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자, CPI가 4.9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이슈가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있지만 금리에 관한 이슈는 뭐예요? 금리를 6월 달에 동결할 것이냐, 그죠? 동결할 것이냐. 요거 그리고 연말에 혹은 11월 요쯤에 인하할 것이냐. 요거죠. 예. 근데 CPI가 일단은 4.9, 물가가 4.9로 일단 내렸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좀 많아진다라고 해서 지수들이 일단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왜 떨어지느냐죠? 왜 떨어지느냐. 기술적으로만 일단 봐드리면 첫 번째.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봐드리면 여러분들 신세계 리턴즈 프로그램은 재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재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 발표 날 때 제가 기술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봉상 1,000틱입니다. 3분봉 1개에서 2개 1,000틱을 가지 않으면 갭 메운다.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기술적 분석 계속 해드린 거거든요. 패턴이 이래요. 그러니까 CPI가 굉장히 요즘에 핫한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 최근 거의 한 뭐 1년 반이라고 하죠. 1년 반 정도 굉장히 핫한 지표인 거는 맞아요. 지표 중에 제일 셉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CPI라는 친구가 원래 이렇게 센 친구가 아니에요. 원래는 물론 이제 별이 3개짜리였지만 50틱 내외로 움직이는 이런 친구였는데 CPI가 워낙 물가가 지금 1년 넘게 2년 정도 핫 이슈이기 때문에 지표도 이렇게 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패턴상으로는 어떠냐면 여러분 분봉상으로 1,000틱이 가지 않으면 갭을 메우는 성격이 있어요. 갭. 요거 노런 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공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갭을 메우러 가는 습성이 있어요. 1,000틱이 안 나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가 한 250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한 260이라고 일단은 치고. 자, 3분봉 2개인데요. 1,000틱을 못 갔습니다. 자, CPI 발표 나고 1시간이 넘은 시각에 417까지 갔어요. 417 마이너스 260 하면 얼마죠? 7, 5, 1. 157포인트. 틱수로 하면 곱하기 4 하면 어라운드 얼마 나옵니까? 600틱 정도입니다. 자, 3분봉 2개를 1000틱까지 가면 갭을 안 메꾸는데 3분봉 2개 1000틱 미만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갭을 메꾸려는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트 기술적 분석이고 요거는 저만 여러분들한테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이게 지금 갭을 메우러 오는 성질의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뭐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왜 오르고 지금 왜 내리느냐. 기술적 분석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본적 분석. 자, 제 지표 강의가 있습니다. 제 지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100% 이해하실 겁니다. 지표 강의를 아직 못 들어보셨거나 아니 왜 CPI가 좋게 나왔는데 이게 하락을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바로 여러분들 출근 시간에 지표 강의 이거 올려드릴게요. 자, 물가지수가 기본적으로요. 오르면 경기가 좋은 거고요. 물가지수가 내리면요. 경기가 나쁜 겁니다, 여러분. 물가라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는요. 전제 조건이 있죠.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물가의 상승은 굉장히 경제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죠. 자, 정상적인 국가는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구가 증가를 하고 두 번째 뭡니까? 산업 발달이 됩니다. 부가가치 산업이 발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인구가 늘고 산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집니다. 통화량이요? 우리가 보통 M1, N2라고 표현을 하는 화폐금융론에서 M1, N2라고 표현을 하는 통화량이 증대를 합니다. 통화량이 증대를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는요. 물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물가는요.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물가 그게 아니고요. 상승률이에요. 우리가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 상승률. 1월에는 0.5, 2월에는 0.7, 3월에는 0.3이면, 0.9면 어떻게 되죠? 마진율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0.2, 0.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요. 항상 뭐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경제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CPI가 물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렸죠.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 오른 거는 뭡니까? 금리 인상의 브레이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여기까지 오른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것. 자, 두 번째 기본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 일단은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고 혼조세를 띠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차트 여기까지 일단은 봐드리고요. 잠시만요. 네. 야, 실시간으로 좀 한번 볼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실시간으로 좀 보면 틱 차트. 오케이. 네. 지금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을 보면
아직도 일단은 박스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실시간을 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여기에서는 박스장이고 지금 지지를 뚫었어요. 그렇죠? 지지를 뚫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14,000 라인에서 14,500 라인 아직도 멀기는 하지만 오늘 CPI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상승을 할지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단기입니다, 단기. 지수가 상승을 할지. 중기적으로는 뭡니까? 중기적으로는 14,000에서 14,500 라인까지 일단은 가는지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침체 이슈일 수도 있고 은행 파산 이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10,000포인트를 건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진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차트 보는 거는 여기까지 일단은 좀 하고요. 네. 진입 포인트는 중간에 제가 보이면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차트 자세하게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이 CPI 발표 결과 이후에 시장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좋은 해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전략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34%, 4%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럴당 72.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거의 1%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있는 오일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일도 일단은 조금 간단한데요. 제가 이제 이 선은 제가 이거 해드린 거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작년 11월부터 일단은 그어드린 선인데 좀 많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가격이 형성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 일단은 벗어나서 저항을 일단은 받으면서 밑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위로 오르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일단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이슈 체크해서 제가 한번 조금 더 해드릴 건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성이 없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매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매매에 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방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작년 11월부터 계속 상단과 하단 그 라인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기법을 일단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자, 수렴과 발산. 그렇죠? 수렴과 발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데드 크로스 나왔죠? 그럼 뭡니까? 데드 크로스 나온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매도 진입. 자, 골든 크로스 나오는 봉, 그 다음 봉의 매도 진입. 이렇게 하셔서 추세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일단은 하셔야 돼요. 지금 오일은. 예. 오일은 박스장이기는 한데 뭡니까? 그 일봉상 이 범위가 굉장히 좀 넓잖아요. 69에서 82달러였나요? 예. 범위가 일단 넓기 때문에 요 수렴과 발산 기법 이걸로 일단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매도 타시고 여기에서 매수 타시고요. 특히나 이제 내일 또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매주 목요일이죠. 수렴과 발산 기법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출근 시간에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제가 9시 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수렴과 발산 기법 이것도 일단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그래서 진입 타점 어떻게 잡는다? 수렴과 발산 기법으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잡는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매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일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보고요. 차트와 캔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만으로도 너무 아쉽다, 더욱더 듣고 싶다,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선경 마스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까지는 조금 소폭 상승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2%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2042.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아주 소폭 하락 전환을 했어요. 사실은 거의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일단은 대응을 하지 마십시오. 이벤트 끝났습니다. 골드도 어차피 그 모든 지표, 모든 지표는 어디로 연결이 돼 있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US 달러에 연결이 돼 있고요. US 달러에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스닥, S&P, 다우존스 지수, 그 다음에 골드까지 US 달러와 연결된 모든 상품군에 지금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벤트 오늘 당연히 있었죠. 여기에서 나스닥하고 커플링 되면서 쭉 오르다가 나스닥하고 똑같이 일단은 빠지는 모습 일단은 보였는데, 자, 이것도 오늘 일단 이벤트 끝났어요. 추세를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이벤트 일단은 끝났고, 만약에 오늘 내가 골드를 진짜 들어가야 된다, 정말 나는 오늘 골드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5일 말씀드린 대로 수렴과 발산에 이어서 일단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박스장 했죠? 예. 16시부터 유럽 시장인데, 유럽 주식 시장 그 오픈 시간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는 사이에서 계속 박스를 주면서 뭐예요? 발산을 한번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수렴했죠. 수렴하고 발산 주고 여기에서 갭 다 메꾸고 올라간 거 다 메꾸고, 그럼 여기는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수렴. 횡보 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벽 시간에 발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새벽 공안시 이후에 내가 정말 골드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다. 새벽 공안시 이후에 수렴과 발산으로 매수든 매도든 사시는 지금은요, 예측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지수, 어떤 상품이든지 예측 불가해요,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월가에서 CPI 5.0으로 컨센서스 나왔는데 맞았습니까? 틀립니다. 모든 시장은 지금 예측 불가, 모든 상품군들, 지수들 예측 불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차트 잘 보이는 건 뭐예요? 방향성. 방향성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기법 수렴과 발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요거 보셔서 01시 이후에 요 수렴 구간 끝나면 01시 이후에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좀 진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들어가신 분 계시면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마스터님은 이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교육하고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분들이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더욱더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시황에 맞는 추세와 전략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는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화면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링크 클릭하고 성경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 함께 짚어봐야 될 텐데요.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미국에서 파산 신청한 기업이 무려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경영 환경이 악화한 탓인데요. 소비 둔화마저 심화되자 중소기업에선 앞으로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란 비관론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가 올 1분기 이익이 전년보다 19% 감소한 3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글로벌 수요를 압박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석유 대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줄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코의 순이익은 예측치인 305억 달러를 넘어섰고 또 4분기보다는 3.75%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등은 현지 시간 9일 오후 4시에 백악관에서 회동해 부채 항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TD 코엔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크리스 쿠르거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협상의 최선의 결과는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장기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입 한도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단기적 조치가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하나씩 선경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기업 파산이 무려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슈 함께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당연히 생방송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앵커님 제가 1번, 3번, 2번 순으로 할게요. 아, 좋습니다. 네, 1번, 3번, 2번 순으로 일단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거예요.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뒤에 거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원래. 그래서 소비 둔화의 여파로 기업 파산이 급증을 했다. 앞으로는 뭐예요?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거죠. 예측입니다. 예측.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소비 둔화. 그리고 뭐예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소비 둔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경기 사이클. 이 경기 사이클만 이해하셔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예측하실 수 있는 경기 사이클. 요거 도출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측이거든요. 예측은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를 도출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만 빨리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복습하시라고 제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일단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국 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소비가 이 예측치가 조금 변동이 있기는 한데 자국 내 소비가 65%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 그거는 아니에요. 자국 내 소비입니다. 자국 내 소비가 65%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소비가 중요. 자, 그런데 경기 사이클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 그렇죠? 경제는 뭐예요? 경기 사이클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1번 국면과 2번 국면과 3번 국면과 4번 국면만 아시면 경제는 모두 다 거의 다 아시는 거다. 자, 1번 국면은 뭡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실질 소득, 실질 임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인플레이션이 10%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 진짜 가처분 소득은 90만 원, 실질 소득은 90만 원밖에 안 된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인플레이션이 20%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80만 원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쓰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쓴다. 그 통화정책의 가장 정점에 있는 정책이 뭐예요?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자가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린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든다.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뭐예요? 자, 인플레이션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통화량의 증대. 그럼 그 통화량을 죽이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 통화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이 가장 소위 얘기해서 전문 용어로 직방이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자, 금리 인상을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면 뭡니까? 소비 위축이에요.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플레가 잡혀야겠죠. 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번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럼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금리 인상했어요, 페드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소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위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예요? 작년 9.1%에서 현재 오늘 4.9%까지 헤드라인이 뭐예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4.2%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예요?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그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자, 소비는 당연히 위축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이거는 뭡니까? 후행적이에요, 후행적. 뭐가 후행적이냐면 자,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씁니다. 통화 정책을 써요. 그러면 그게 오늘 쓰면 내일 나타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어야 돼요. 통계적으로 3개월에서 8개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금리 인상 언제 했나요?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뭐예요? 14개월 지났나요? 예, 14개월. 그러면서 뭐예요? 중간에 이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효과 나타났어요. 아, 그러면 다 끝났나요? 아니죠. 이번 사이클이 남아있어요. 이번 사이클은 뭡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자,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죠. 그렇죠.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기업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됩니다.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기업들이 돈을 못 벌죠.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업 망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볼까요? 네. 자,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소비자 지갑을 닫았어요. 왜 닫았어요? 금리 인상했으니까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이 파산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경기 사이클만 아셔도 이거요, 전부 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내일 공개방송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소비가 왜 위축이 되는지, 미국이 소비가 왜 중요한지, 소비가 위축이 되면 왜 기업이 파산으로 가는지에 대한 경기 사이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세 번째 이슈 먼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채 한도 협상 난항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 네, 전문가님, 우리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될지 함께 전망과 현재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살얼음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디폴트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예. 디폴트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디폴트가 진짜로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사실은 몰라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근데 지금까지 디폴트가 난 적은 없어요. 디폴트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협상이 너무 난항을 겪어서 바로 직전에 디폴트 나기 바로 직전에 협상이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2011년인가 그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제가 정확히 좀 체크를 내일 해드릴게요. 2011년도에 바로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너무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신용평가사에서요. 미국 채권이죠. 미국 채권에 대한 신용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반토막이 날 뻔했거든요. 미국이. 자, 그래서 이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사를 조금 읽어보면 차입 한도를 제한적으로 유의하는 단기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일단은 말을 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표 던집니다. 단기적인 조치가 나올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이제 협상이죠. 최정점에 있는 협상으로 단기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일단은 늘리는 이런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크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옐런이 얼마 전에 6월 초에 디폴트 날 수 있다라고 일단 경고를 했죠. 자, 이 자금에 대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운데 자, 부채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부채 한도는 넘었어요. 공식적으로 보면
2023년 2023 1월에 부채 한도는 넘은 걸로 일단은 나온다고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5월이죠? 아니, 부채가 이렇게 부채 한도가 넘었는데 5월까지 그러면 4개월 동안 어떻게 버텼느냐. 요 프로세스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재무부죠. 재무부에서 중앙은행에 소위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현금을 맡겨놓습니다. 은행처럼. 요 현금 지금 뺏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현금 준 거를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빼고 있는 상황인데 옐런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데드라인이 6월 5일에서 6월 7일일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월가의 예상입니다. 데드라인이. 그래서 지금 옐런도 6월 초라고 일단은 얘기를 한 거예요. 6월 초라고. 자, 논점은 그겁니다. 자, 정치적인 논점을 일단은 볼게요. 이게 경제방송이지만 정치 얘기를 조금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거든요. 자, 민주당, 바이든이죠. 공화당은 지금 누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아마 트럼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자,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뭐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재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선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시장에 돈을 더 뿌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책이. 공화당은 뭐예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네. 이거예요. 이겁니다. 돈을 더 뿌리자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말 급한 거니 아무런 태클을 걸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승인해라. 공화당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요거 줄여라. 이겁니다. 시장에 뿌리는 돈 줄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항상 이래요. 제가 2021년도에도 이 디폴트를 중심으로, 디폴트와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제가 5주간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2021년도에도 그랬고요. 2019년도에도 그랬고, 저기 뒤에 뭐예요? 2011년도에도 그랬어요. 원인은 뭡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일단. 네. 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31조가 넘었습니다. 31조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31조 달러입니다, 달러. 예. 곱하기 1,300원 일단 곱해보시면 됩니다. 경단이죠, 경단이. 자, 그래서 기사가 난 거는 뭐예요?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가로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가로 지출 삭감.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뿌리지 말라.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바이든과 민주당 의원들은 조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범위를 조금 넓혀볼게요. 범위를. 이 지금 미국의 디폴트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 자,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경제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연습장을 조금 사용을 할게요, 제가.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이게 지금 디폴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빨리 해야 되냐. 디폴트는 뭐 때문에 기인을 해요? 부채 때문에 기인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2011년 경과 같이 늦어지면 미국 국채의 신용 등급이 일단은 낮아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US 달러예요, US 달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보세요. 패권 경쟁을 왜 벌립니까? 달러 때문에 벌리는 거예요. 달러가 뭐예요? 기축통화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장하셔야 돼요. 기축통화의 싸움이에요. 기축통화의 싸움.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미국이 지금 95% 정도를 선점을 하고 있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뭐 3, 4% 정도 일단 된다라고 하면 한 4%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게임이 되냐? 안 된다. 저도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얘네는 시장 경제고 얘네는 계획 경제죠.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요. 미국은 시장 경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축통화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조 자체가 바뀔 수는 있어요. 포션이. 미국, 중국, 유로, 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60%, 40%로 바뀔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그리고 자,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축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기축통화는 뭡니까? 세계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아니죠. 세계의 95%를 선점하고 있는 통화예요. 그러면 미국은 뭡니까? 통화를 찍어내서 세계 모든 나라로 보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기축통화. 세계에서 다 써요. 세계 무역에서 다 씁니다. 그럼 뭐예요? 미국은 통화를 찍어내서 세계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내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채무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채무자의 입장. 채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냅니까? 경상수지 흑자 내는 나라 아닙니다. 맞죠? 네. 경상수지 흑자 안 내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지금 살 수가 있죠? 미국이 왜 초경제 대국입니까? 기축통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달러 때문에. 자, 미국은요, 경상수지가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나라예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미국이 왜 지금 버티고 있느냐? 통화 때문에 그래요. US 달러 때문에. 무슨 얘기냐? US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뿌려요. 그럼 뭡니까? 미국은 채무자인데 미 국채가 국채를 발행해서 통화를 막 찍어냅니다. 그러면 미국은 돈이 없겠죠. 나라에. 통화를 내보내니까. 국채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사요? 중국. 지금은 2위입니다만 계속 1위였죠. 일본. 중국하고 일본이 미 국채를 사주니 미 국채를 사니까 현금이 들어오죠. 이거를 떼어주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기억하시고 요거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내일 설명 드릴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공개 방송 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마이너스를 내야 되는 나라이고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1위, 경제 1위로 버티고 있는 건 뭐예요? 미 국채를 중국하고 일본이 사주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디폴트가 납니다. 디폴트가 납니다. 그럼 뭡니까? 채권 살까요? 안 삽니다. 왜요? 채권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국가의 신용도다. 신용도가 떨어진 채권을 사겠어요? 안 삽니다. 자, 여러분,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 삽니까? 안 산 지 1년이 넘었고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 국채 매입 국가 1위가 중국이었는데 지금 2등으로 떨어졌죠. 자, 디폴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폴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디폴트에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혹여나 디폴트로 가는 이 과정이 디폴트가 안 나더라도 과정이 나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안 되더라도 자, 다시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그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포션이 바뀌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오고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확장을 하시면 완벽하게 될 것 같고, 생방송이라 오늘 또 100%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으니까 내일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빠르게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계 최대 석유 수출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올 1분기 이익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이 5일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요거는요. 아람코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19%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5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박스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렸죠. 박스권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총 1위였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5일 보실 때는 두 가지만 보셔라. 수요와 공급만 보셔라. 자, 수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뭐예요? 밑으로 빠진다. 요때 보시면 되고, 자, 공급은 뭡니까? 오펙 플러스. 오펙 플러스 감산, 증산 이슈. 그리고 뭡니까? 러시아 전쟁. 지금 조금 수면 아래로 가기는 했는데 러시아 전쟁. 요거 일단은 두 개 보시면서 지금 뭐예요?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5일은 일단은 마이너스를 그리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만약에 공급에 관한 이슈가 난다라고 하면 매수에 관한 이슈로 이렇게 매수 포지션으로 일단 타시면 된다. 일단 요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수요가 감소를 했고, 수요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죠. 가격이 떨어져서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마이너스 19%를 찍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좀 빠르게 내일 있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어떤 이야기 좀 준비가 되어 있을지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마다 일단은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노란톡방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차트 기술적 분석도 당연히 매매를 하면서 중요시 여기지만 일단은 기본적 분석이 되셔야 여러분들 매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토대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은요 하나로 귀결이 돼요. 사실은 경제는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환율 시장,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죠. 환율과 외환 시장으로 귀결이 되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이 외환 시장과 환율을 일단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시면 굉장히 사이트가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 못다한 이런 얘기 정도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굉장한 이슈들이 또 불거지고 있어요. 불거지고 있으니까 시장도 굉장히 조금 좋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갈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 선물은 또 매도 포지션이 있으니까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단 공개 방송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일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도 방송 통해서 선교 마스터와 함께 중요한 이슈들을 모두 다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 시황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교 마스터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캔들 차트 공부하고 그리고 시황, 추세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잘 모른다. 그리고 해외 선물 하고 있지만 나의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